안녕하세요. 메디친 멘토 임재원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생명과학 원 홀로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명과학 원 시험이 6월 모의평가에 상당히 이제 난도 있게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맞는지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제 중학교 때 별명인 보노보노인데요. 네, 보노보노를 좋아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먼저 생명과학 원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점 만점인 과학탐구 영역에 속하는 시험이고요. 2점 문항 10문제, 그리고 3점 문항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2점짜리 문항은 쉬운 문항이고 3점짜리 문항은 어려운 문항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 EBS에서 공개한 오답률 상위 5개 문항입니다. 그 중에 지금 2개가 이제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둘 다 오답률이 60%가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죠. 그리고 이건 작년 수능이고요. 작년 수능에도 역시 2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년 9평, 작년 6평도 마찬가지로 2문항씩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항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절대로 2점 문항이라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배점이 이렇다 보니까 쉬운 3점 문항을 틀렸을 때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매우 심한 타임 어택 과목입니다.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가계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이 풀어도 1분 30초 안에는 풀기 어려운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임 어택이 심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답률이 80% 가까이 되는 문항이 거의 한 2문제씩, 여기는 좀 수능이 쉬웠나 보네요. 그리고 이때는 82.4%, 74.9%, 그리고 82.2%. 이런 식으로 오답률이 8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이 20%잖아요. 그만큼도 안 된다는 아주 어려운 문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맞췄는데 쉬운 3점짜리 문제를 틀린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비킬러 문항에서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3점 문항을 틀리고 어려운 유전 2점 문항을 맞췄을 경우에 사실 수능 시험 성적표에는 절대 그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킬러 문항은 다 맞는데 그 중에 최대한 안 틀리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유형을 극복해서 내가 모든 킬러 유형을 다 맞추겠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과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오늘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교재인데 저는 평가원 기출로만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항이 이제 작년 수능 6월, 9월 그리고 올해 6월 이번 교육과정에는 딱 4개의 시험 80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시험입니다. 학생들을 줄을 세우겠다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들은 다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빈출 유형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돼서 출제되는 개념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총 22개의 테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어떤 테마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시험에서 모두 출제된 테마도 있고요. 어떤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만 출제된 테마도 있지만 그래서 출제 빈도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정리와 풀이법 정리를 한꺼번에 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답 정리 노트까지 한 번에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험에서 해보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개념 정리 노트에 한꺼번에 하신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의 예시인데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이제 4번의 시험에서 모두 출제된 빈도 100%의 문항입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공통된 포인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기서 조작 변인과 관련된 거를 작년 6월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파악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대조군과 관련해서 문제를 냈고요. 또 조작 변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6편 같은 경우에도 실험군 대조군 파악과 연역적 탐구 방법, 조작 변인 이렇게 매번 같은 포인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한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의 탐구 방법 해가지고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를 나눠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을 좀 더 많이 서술을 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빈칸이 많죠. 여기다가는 이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7월부터 11월 달 수능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될 건데요. 그 문제들을 풀 때 생긴 오답이나 아니면 헷갈렸던 개념을 해당 테마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한 그 책 안에 개념 정리, 문제,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킬러 문항 관련해서 제가 가계도 분석 테마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계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고난도 문항의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계도 분석은 무엇인가? 네, 교과서에 적힌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형질의 우열관계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게 가계도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본질은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병의 우열관계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뀐 후에 이 멘델의 법칙이라는 단원이 옛날엔 존재했는데 그게 뭐 한 탐구 자료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연관 관계를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심하셔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가계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덩어리가 큰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할 때 한 번의 사고로 문제가 싹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고 그 다음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을 얻어내서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꼬이기 시작하면 문제 풀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 순서를 정해놓은 대로 풀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가계도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다가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도 분석에 먼저 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정보는 가계도 윗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가병은 A와 A에 의해 결정되며 대문자 A는 소문자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를 정리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A나 A 스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뭐 가와 나와 다 중에 2개는 성염색체에 같이 있고 1개는 상염색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0번째 단계, 가장 기본 단계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가계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계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기출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자료가 다양하게 변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쉬운 가계도가 나왔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은 열성병이죠. 그리고 열성병인 여자 환자의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병은 바로 이제 열성 일반병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되던 가계도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를 외워서 풀다 보니까 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성병인 건 알 수 있지만
반성이 아니라는 것은 파악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열성 반성 혹은 우성 반성 하나만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계도에서 어떤 형질의 병을 파악할 때 우성 반성, 열성 반성, 그리고 우성 일반, 열성 일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제거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요새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계도 아랫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DNA 상대량과 관련된 표를 주거나 아니면 DNA 상대량과 관련된 그래프나 아니면 분수를 주거나 분수꼴의 자료를 주는 경우 이런 자료들이 이제 추가 정보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찾지 못했던 우열관계나 전달 경로, 즉 상염색체나 성염색체 유전의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래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유전자의 이동,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설지를 보셨다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설지를 보셨다면 그 해설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교육청 문항의 가계도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런 가계도의 완성을 이제 그림을 바탕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단계가 이 가계도 문항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단계들은 비교적 쉽게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빠르면은 익힐 수 있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가계도를 완성하는 연습은 뭐 기출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엔제 같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계도를 완성하는 연습, 유전자 이동을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가계도 문제 풀이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계도 문항 예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직접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단계에서 가계도 위에 주어진 기본 정보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병의 H와 R의 유전자를 이제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가는 H와 H, 그리고 나는 R과 R이 있고요. 그리고 두 병은 모두 성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계도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가계도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1번은 기억병, 2번은 니은병, 4번 니은병, 5번은 기억 니은병, 8번은 기억병, 9번은 니은병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가 같고 자식이 다른 걸 통해서 우열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가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실 수 없고 이제 열성병이나 우성병을 통해서 반성 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4번에 아들이 정상이므로 니은병은 열성 반성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성 반성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추가 정보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계도 아랫부분에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마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A와 B 중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은 두 경우 중 한 경우에 모순이 생겨서 다른 경우가 맞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모순이 가에서 발견될까요? 나에서 발견될까요? 네, 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바탕으로 모순을 발견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만약에 기억과 니은병을 모두 가진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벌써 보이시죠? 부모가 정상인데 자식이 병이니까 니은이 열성병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찾아놓은 거에 의하면 니은은 우성병이었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가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3단계로 넘어가셔서 유전자의 이동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1명의 가족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모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이제 막대기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유전자 이동을 파악하시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반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두 쪽을 갖기 때문에 어느 걸 어디에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형질에 맞춰서 유전자를 바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서 남자부터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볼까요? 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걸 보니까 지금 여기서 혹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기역이 병인 아버지한테서 기역이 정상인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병은 우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성병인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가병은 열성, 나병은 우성을 가지고 가계도 내에 있는 형질을 유전자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에 대해서 병이고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몰 h, 스몰 r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한테는 이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남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 병을 모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역에 대해서는 h, 니은에 대해서는 라지 r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걸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엄마한테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3, 4, 6, 7, 9 중에서 3번과 7번이 남자인데 둘 다 똑같은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h와 스몰 r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지 h와 스몰 r 이렇게 쓴 걸 바탕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여기 있는 라지 h와 스몰 r은 여기서 온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역과 니은, B는 기역과 니은을 모두 나타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스몰 h와 라지 r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역시 어머니로부터 온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딸한테 전달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형질, 여자 쪽의 형질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병, 기역 정상이기 때문에 기역은 정상, 니은은 병. 여기는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정상이므로 라지 H와 여기 스몰 R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왔고 이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왔으므로 여기가 스몰 R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가족으로 넘어와서 9번 같은 경우는 니은병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몰 R은 여기는 아직 모르고요. 그 다음에 기역에 대해서는 라지 H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로 올 거고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서 라지 H 스몰 R이 온 게 확실하니까 이쪽에 이걸 먼저 채워주고 6번은 정상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쪽에 반드시 스몰 R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라지 R을 갖고요. 그리고 기역에 대해서는 정상이므로 여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쪽의 어머니한테서 딸이 유전자를 가져갈 건데 라지 R을 가져간다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6번은 모두 정상인데 우성 병인 유전자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라지로 채워지고 여기는 둘 중에 어떤 걸 받았던지 스몰 R로 채워지게 되면서 가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완성한 가계도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풀어볼게요.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아까 찾은 모순 관계를 바탕으로 B가 발현된 걸 확인했죠. 그리고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그러면은 여기 2번을 갔더니 이형 접합이네요, 모두.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이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의 동생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8번의 부모님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우성과 우성,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경우는 열성과 우성, 그 다음에 y와 x가 만나는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 그리고 y와 얘가 만나는 경우에는 열성과 열성,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답은 4번인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키셔서 하면은 각 순서마다 따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가계도를 조금은 쪼개서 수월하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1번과 2번 단계, 그러니까 스텝 2까지는 평가원 문항만 정보가 이제 깔끔하게 주어지는데요.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설 문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계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고요. 긴 영상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제 메디친 사이트에서 커뮤니친이나 아니면 멘토친 통해서 댓글 혹은 글쓰기를 해서 이제 멘토분들과 다양한 의견 공유도 가능하고, 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논술이나 아니면 국어학습법, 다른 과목 학습법, 멘탈 관리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